섹션 9.1은 모델링 위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실생활을 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미분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알지 못하는 함수와 그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y' 더하기 y는 0. 지금 보면 여기에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계수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3 y 프라임 더하기 2y는 x 이렇게 써보게 되면 여기는 도함수, 여기도 역시 도함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 방정식에는 오더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계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것은 다항식에서 차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항식에서는 여러 가지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다항식의 차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미분 방정식에서는 포함된 도함수 중 미분을 가장 많이 한 횟수, 그것을 바로 그 미분 방정식의 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쓴 것 중에 y' 더하기 y는 0, 여기는 미분이 한 번 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개 미분 방정식. 그리고 2개도 함수를 포함했던 바로 이 옆에 식은 얘를 바로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미분한 게 있다면 그때는 3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과 오더의 뜻을 알아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미분 방정식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책에 있는 예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델은 인구 증가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인구 증가 속도.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인구 증가 속도는 당연히 어디에 비례하냐 하면 바로 인구의 규모, 즉 인구수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함수식을 세우기 전에 약속을 하나 하도록 합시다. 바로 P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 이것은 시간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T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T는 시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인구 증가 속도는 인구의 규모에 비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인구 증가 속도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바로 dp, dt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인구의 규모의 인구수, 즉 인구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pt가 올 테고 어떤 상수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때 이 k는 우리가 보통 비례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례 상수. 그럼 우리가 세운 이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식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당연히 인구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구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구 증가 속도도 빨라지겠죠. dpdt도 빨라짐. 인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구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는 당연히 다 양수이기 때문에 dpdt는 항상 증가한다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죠. 인구는 항상 증가한다.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조건 상에서 인구 증가 속도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땅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영양분도 아주 충분한 이런 아무튼 이상적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만들어 보았는데, 방정식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인구 증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번 미분한 것이 원래 함수의 상수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 중에 그런 비슷한 식이 있었죠. 바로 무슨 식이었냐 하면 바로 지수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의 T를 만약에 상수배의 2의 KT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인구 증가 속도에 맞는
함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미입을 해보게 되면 P'T가 C에 K에 2KT가 될 테고, 우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변은 KPT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KPT라고 얘기했고, K 그리고 PT는 바로 C에 2에 KT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P DT가 K배의 P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식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C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죠. 여기서 C는 임의의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하나 찾아봤는데, C가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 수많은 해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하면 바로 패밀리 오브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패밀리 오브 솔루션. 일반적인 해라고 얘기해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너럴 솔루션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우리 책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C의 다양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해 두었죠. C 값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들었던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패밀리 오브 솔루션 또는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그래프 중에서 만약에 한 점을 지정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위에 난 특히 얘를 지나는 방정식을 찾고 싶다. T0, P, T0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을 주고 해를 찾는 것을 우리는 이 조건을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정식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지는 것을 이니셜 컨디션,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해를 찾는 방정식을 바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 속도에 관한 식을 살펴보면서 제너럴 솔루션, 이니셜 컨디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까 중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방금 전에 한 인구 증가 속도에 관한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실현 가능한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좀 더 인구 증가 속도에 관한 현실적인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구 증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한번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은 인구가 작으면, 인구가 매우 작다면 역시 방금 저처럼 dpdt가 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원래 인구의 늘어나는 속도가 원래 인구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구가 엄청나게 이제 커져서 우리의 수용 능력을 넘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 수용 능력을 m이라는 식이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P가 m을 넘어가게 되면 인구가 바로 수용 능력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용 능력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제한적인 땅에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음식도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인구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로 증가율이 음수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식을 세워보게 되면 바로 좀 더 현실적인 인구 증가 속도에 관한 식은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dpdt는 아까처럼 여전히
KP지만 뒤에 한 가지 식이 더 붙습니다. 1-n분의 P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바로 인구 증가 속도에 관한 미분 방정식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식이 됩니다. 이 식은 특별히 로지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식입니다. 이퀘이션. 그럼 이 식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P가 작다면, P가 충분히 작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조건이죠. 자, P가 작다면 실제로 이 식에서도 보다시피 P가 충분히 작으면 바로 이 부분에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인구 증가 속도 dPdt가 KP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를 좀 살펴보게 되면 P가 만약에 인구 수용 능력을 넘어가게 되면 1-np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1-n분의 P가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 인구 증가 속도가 바로 음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미분 방정식에서도 한번 해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해가 있죠. 바로 P가 0일 때와 또는 P가 M일 때 이 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P가 0일 때는 지금 여기가 KP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가 곱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가 0이면 바로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P가 M일 때는 바로 이 부분 1-np를 바로 0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P가 M일 때도 방금 만든 인구 증가 속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해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해 중에 이 두 개의 해를 우리는 보통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지금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도 역시 색깔별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 색깔로 나타내진 것들은 전부 다 이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좀 특별한 식들이 하나 있는 특별한 해 그래프가 있는데 바로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약간 점근선에 가까운 형태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P는 0일 때 점근선에 가까운 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바로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고 싶어도 M을 넘어가는 순간 감소하게 되니까 M의 평형 상태에 맞춰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구가 0일 땐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